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금요일 오후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전까지만 하고 집에 갔으면 여담입니다만 금요일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서요. 오늘 오후장과 또 다음 주 전략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를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널뛰기 장세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온탕냉탕이고요. 어제는 미국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물가는 오르면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사실 아니라니까요. 하루 보고 아닌데 시장이 좀 갇혀있고 답답하니까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 금요일 부담도 있고요. 김성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의 GDP 전망치 대비해서 1% 이상 이제 하회를 했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지연이 또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알파벳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이 우리가 메가캡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AI 관련주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이제 섹터의 성장과 함께 성장 산업은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고 싶고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기술 혁신으로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고 대체제도 인한 원가 하락 일부 있는데 시간 지연에 따른 이제 해결 방안은 사실 그것은 마땅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증시는 이러한 부분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부침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 시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이 다음 달에 있을 밸류 프로그램과 같은 호재성 이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섹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개별 종목 실적 성장 개별 종목 이 실적 장세로 돌입한 만큼 펀더멘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정책 관련된 금융주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언급해 주신 턴어라운드 관련돼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화장품 업종들이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 1분기 이제 우리가 성장폭이 한 30% 이상 전년 대비해서 증가되는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실적 개선 소식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이 제일 잘하는 섹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또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반도체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음식료 업종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계절적 특수성이라든가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K푸드 중심의 빙그레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 등이 이제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화장품 업종들도 사실 1분기 우리가 LG생활건강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만큼 턴어라운드 업종 중심의 경기 방어주를 또 우리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말씀이었고요. 맞습니다. 차영주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5월이잖아요. 그죠? 5월은 계절의 여왕인데 투자자들에게는 맨날 팔고 떠나라 이래가지고 그죠? 기간 조정 양상이 5월에 펼쳐질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일단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일단 시작된 상황이다라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인 거죠.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승폭을 반납하는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환율이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1,400원에 대한 위협이 다소 사그라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시장의 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제 지표와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시장이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강한 거죠.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여전히 강한 거죠. 저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관련주하고 경기와 좀 무관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2B와 B2C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B2C는 아무래도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게 뭐죠? 소비를 일단 닫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B2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B2B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거대한 그 흐름은 산업의 흐름은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고 정부가 투자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산업 인프라까지 이런 것들은 경기가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구분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소비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료는 좀 다른 결이지만 일단 소비 관련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힘을 싣고 간다. 왜냐하면 이건 산업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맞물린다라는 거 개념이죠.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바로 적용되는 게 있고 장기간에 적용되는 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흐름은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약 1년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부분까지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끊었을까요? 다음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SK 하이닉스가 정말 뭐 시장에 사실 자고 나면 이익 전망치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잘 나왔는데 어제 SK 하이닉스 5%가 밀렸죠, 그죠? 그랬는데 결국은 오늘은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오기 때문에 두 분에게도 반도체가 좋느냐 나쁘냐 이건 이제 말할 필요 없고 그죠? 말해 뭐해고 그 안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김성훈 대표님. 네, 어제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대외적인 변수,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국채 수익률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면이 반도체의 이제 그 대외 변수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적정 주가 26만 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멀티플 이제 PBR 2배를 적용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고부가 가치 상품 중심 그리고 HBM에 이어서 우리가 낸드까지 우리가 낸드의 중심을 잡아본다면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딥러닝에서 이제 추론까지 이어지면은 추론을 하게 되면은 이 저장 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낸드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낸드 관련주들도 최근에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부장 쪽에서는 당연히 한미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타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한번 보자면은 엔비디아의 H100이죠. 그래서 35만 개를 올해 연내로 추가 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H100 관련돼서는 지금 3만 5천 대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8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GPU와 하나의 세트로 가는 것이 HBM이고 뭐 HBM 관련돼서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DIT라고 하는 종목인데 뭐 디램과 낸드 웨이퍼 수율을 향상시키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쪽인데 SK 하이닉스와 공동으로 개발을 해왔고 작년부터 SK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박스권 25,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이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이어가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DIT의 종목 상승률도 그리고 펀더멘탈도 한번 계속해서 추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부장 중심으로의 전략 그리고 DIT라는 기업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뒤에 관심 종목은 반도체가 아닌 모양입니다. 앞에서 종목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네, 차영주 의원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이 10% 오르거든요. 소부장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탄력이지만 사실 흔들릴 때는 그만큼 빠져요. 8%씩 그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잖아요. 이거 반도체 좋은 건 아는데 이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야죠?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면 갈대가 흔들리는 걸까요? 그걸 보고 열심히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는 너의 있다라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예, 그런 홍마 것, 문혜이사가 예. 한 말인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변동성이 시작이 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라면 그저께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팔아야 돼. 아니 그저께. 그다음에 이제 상승했을 때는 그때 밀릴 때 샀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괜히 샀나?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이런 형국이 진행되고 맞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만 원 목전에 두고서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불안하신 분들의 매도라든지 아니면 펀드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다른 쪽으로 본다라면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흔들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냐. 결국 장기 투자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묻어두면 20만 원, 26만 원 간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분석과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일단 두 가지 기준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단 살아있어야 돼. 삼성전자는 아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머물러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삼성과 거리두기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되고 이제 삼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삼성까지 포괄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기대감입니다만 아직까지 한미반도체는 삼성과 선을 긋고 있죠. 과거의 어떤 불쾌한 사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더욱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것저것 모르겠다라면 SK하이닉스는 모아가지만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꼭 HBM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청주 공장 같은 경우는 낸드 공장을 좀 짓겠다라는 거, 네. SK하이닉스가 청주에서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 더욱더 공장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장비주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포인트로 가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속도전이거든요. 급하게 들어갈 때는 협력업체들 같이 지금 끼워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이 투자 사이클,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제 좋은 것은 HBM이 없어서 못 파는 거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미국과 국내 투자 사이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트렌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나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전략을 들어봤고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다음 여행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요, 살아나는 바이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최근에 바이오가 강했을 때 그 대장주들이잖아요. 학회 모멘텀 이런 걸로 꽤 갔다가 사실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주목을 받는데 이제는 바이오를 다시 좀 봐야 될 때입니까, 김성훈 대표님? 정말 바이오주들은 이제 봐야 될 때다라고 얘기한 게 올해 들어서 되게 많은데 맞아요. 일부 종목들에 한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섹터가 돼버린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후퇴에 따라서 사실 바이오주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종목들, 사실 적자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얹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일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MSCI 지수 구성의 종목 편입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편입 기준의 시가총액 유동성 시가총액이 다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이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 코스닥 기업 중에서 두 가지 HLB랑 시가총액 1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데 사실 눌림목대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지만 지속적으로 신고가 경신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신규 진입 영역은 사실 정말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다음 달 16일에 이제 우리가 FDA 관련된 또 결과가 나오는데 된다 안 된다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게 신규 영역이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보유가 정확하게 맞다고 보지만 신규 진입이 지금 주가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항암제 중에서도요. 간암 치료제 우리가 국내의 간암 환자들이 유독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형 간염의 80%가 간암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유독 높은 상황인데 빅파마 기업이었던 머크라든가 일부 이제 그 빅파마 기업들이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에서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면 거의 된다라는 확정에서
투자 유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를 염두에 두고선 사실은 지금 투자 비중이 좀 많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줄여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긍정적인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면 유한약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소폐암 관련돼서 8월에 미국 FDA 승인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수준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주가에 유입이 이제 선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지켜보시는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섹터가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성향과 분석의 틀도 있는데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보수적으로 김성훈 대표님 보셨어요. 다음이요. 네 번째 터닝 포인트 보여주세요. 구리 가격이 그야말로 초강세죠. 전선주가 살아나나. 사실 차영주 의원님께 질문 드릴 텐데 전력기기와 전선주는 좀 세트로 가죠. 전력기기가 막 가다시면 전선주가 가고 그런 흐름인데 전력기기도 또 다시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선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지금 구리값이 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일부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게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보통 이제 구리 같은 경우 닥터둠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줄어들었는데 구리 값은 올라가는 거죠. 중국도 아직 뭐 특별하게 지금 경기가 선행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일부 분석가들의 얘기는 구리값이 올라가는 것은 전선 수요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구리값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선 수요가 지금 막대하다라는 거죠. 저는 전선주하고 전력 설비주에 대한 비율을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양한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HBM과 GPU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여기 뛰어들었고 여러 가지 인텔도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춘추전국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인하라든지 과잉 생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려되는 기업들도 과정. 많잖아요. 그죠? 이제 많아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확산되는데 예. 전력 전선기기는 몇 안 되니까 딱 압축해서 오히려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라는 것이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잠깐만 비틀어 생각하시면 만약에 여기 서울 여의도에 A라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뭐 몇 개월이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전력을 몇 개월 만에 끌어올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 고압 전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의도 아파트 단지 위로 고압 전선이 올라오는 거 주민들이 반대하겠죠. 환경 영향 평가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추세적으로 길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지금 HBM처럼 수익을 내고 경쟁이 심화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력 설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향후 최소한 5년간은 지속될 수 있는 산업 사이클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전력기기 설비와 전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의 그러면 선호주는 어떤 것들인지 종목명만. 네. LS그룹이 가장 좋고요.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 이제 해저 케이블까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전력 설비에 전 뭐 대한전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다 괜찮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LS그룹이 가장 조금 모아가는 전략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강력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닝 포인트 볼게요. 종목 다음 주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물론 오늘 오후를 포함합니다. 다음 주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은 실적 장세이니만큼 펀더멘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최근에 유니드라는 종목을 보면은 1분기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3% 이상 상회를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소재 업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 탄소 포집을 하는 이 가성칼륨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우리 AI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주로 우리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폐열을 활용해서 이 탄소를 저장하면서 다시 또 우리가 연료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수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24년 4월에 또 설비 증설을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국내에서 또 설비 증설을 계획 중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올해 이제 포워드로 퍼가 이제 6배 수준으로 굉장히 실적은 좋아짐으로 인해서 주가 수준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다. 그래서 저는 어제 급등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이제 뭐 1.3%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가 한번 기대가 되는 반전주로서 들고 나왔습니다. 유니드. 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영주 의원님이어서 관심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 주에 그 일본이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이제 5월 6일까지 우리도 연휴인데 그때까지 연휴입니다. 일주일 네. 연휴입니다. 일본이 이제 골든 위크라 그래서 연휴고요. 중국도 5월 1일서부터 5월 5일까지 연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 비행기 값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항공편이 이제 증설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국내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과 그 일본인들이 오면 지금 이제 선호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선호는 이제 중국 분들은 카지노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분들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보다는 저는 오히려 카지노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지금 하나투어가 대장주로 살아남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여행 관련주들도 이게 인바운드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단체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